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계속해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시장도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오늘장 내일장에서 앞서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힘들었던 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걸 이겨내고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요. 또 지금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차분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냥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필요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접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주현 전문위원님,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도 늘 수고해 주시고 앞에서 미스터 복광에서도 보셨듯이 주요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늘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또 이런 종목들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도 있으니까요. 휴대폰으로 찍고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장중에도 소통해보시고 장이 끝나고 또 주말에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이 시간에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종목 상담 이제 차근차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문자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위메이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9,643원에 비중이 37%예요. 뭔가 물타기나 불타기를 하신 가격대와 비중인 것 같은데 일단 수익은 꽤 많이 나셨습니다. 지금 거의 6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10,000원 이상의 수익률을 주당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더 상승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잘 나오고 계시고 딱 그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을 뚫어내는 그 시점에 잘 올라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돌파가 잘 나와줬고 지금 상승 흐름 잘 만들어졌는데 일단 거래량이 한 차례 장대 양봉 나오면서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 지금 앞에 그 위메이드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상 지금 사상 최고치 지금 경신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6만 한 5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상승 추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져요. 다만 변동성이 이제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 라인은 이제 하단자리를 꺼봤을 때 만들어지고요. 이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확장을 해서 추세대 상단을 그어보게 되면 요 지금 저항 구간에 놓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 비중이 한 37% 정도 아까 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절반 정도는 익절가를 좀 잡고 그 구간이 무너진다면 수익을 좀 챙기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고점권에서 고가놀이 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 뭐 한 7만 한 700원, 800원 정도, 7만 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7만 500원을 익절가로 딱 잡으시고요.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절반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조금 더 보시고 6만 8천 원 이탈 시 전량 매도한다라고 보시고요. 사실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계속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세가 더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터졌는데 이후에 뭐 고점권에서 거래가 그럼 엄청나게 많이 터졌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고점권에서 뭔가 물량이 대단하게 정리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의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시세를 주고 뭐 무너져 내리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물론 박스권 안에서의 세력된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7,500원 정도 되면은 절반은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또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손절가 68,000원 정도 잘 생각해 보시고 손절이 아니죠. 익절가 거기 이탈하며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승인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250원에 비중 10%인데요. 너무 안 가네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8,250원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신 상황인데 다행히도 또 이번 주부터는 반등이 살짝 나와지고 있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위원님? 화승인더 제 생각에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때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그런 구간까지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점 구간에 보시면 3월 달에 이제 저점 구간 갭이 살짝 열려 있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 가격대가 한 6,4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구간을 최근에 이제 저점으로 찍고 있고 앞전에 보시면 뭐 작년에 한 8월 때도 이 구간에 이제 저점으로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라면 뭐 손절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추가 매수를 뭐 한 20% 정도 하신 이후에 반등 시 매도하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평단이 이제 8,250원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10% 물타기를 하게 되면 뭐 대략 평단이 뭐 7,400원에서 500원대가 될 거고요. 20% 정도 물타기를 했을 경우에는 올라올 때 다시 평단 위에서는 추가 매수한 물량은 덜어내고 수익을 뭐 거기서 더 보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평단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용도로 좀 썼다라고 생각하시고 평단을 줄인 이후에 매수 평단 위로 올라왔을 때는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그리고 조정된 평단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수익으로 쭉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19 때 저점을 잡았던 뭐 그런 가격대 부근이다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일단 1분기, 2분기가 작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지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시원스럽게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좀 좋아졌다. 3분기에 조금 더 좋아진다 하면 주가는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생각을 해놓으시고 추가 매수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평단을 낮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수익 실현하셔서 탈출하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전화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1611 또는 2612번인데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또 친절하고 자상하게 상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포착하시는 분이거든요. 미스터 복구왕 계속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궁금한 종목, 힘든 종목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문자로 보내셔도 저희가 접수 그때그때 바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꼭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같이 쉬어가는 장에서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천천히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철강 네. 9,500원에 10%입니다. 한국철강 9,500원에 10%. 자, 일단 네. 철강 주고 이 한국철강 저도 좀 유심 있게 봤었는데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 같아요. 그런데 지금 9,500원에 매수하셔서 아주 약수익이신데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한 거래일 기준으로 한 4일, 5일 지난주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요. 목요일인가 그때 네,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상승세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철강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실적 보고 매수하신 거 맞죠?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 조금 올라간 듯하다 오늘 또 조정받다가 지금 또 보합권에 와 있는데 네. 이걸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한 10,000원 선 정도 한 1,500원 이 정도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닌가 싶어갖고 전문가님 의견이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도가를 1,500원으로 잡고 계시다고요? 예, 예. 너무 짧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도 변동이 심해서 요즘은 장이 아, 그래. 이제 시장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구나. 예, 예. 사실 짧게 볼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까지 해서 한 450억 정도가 나왔던데, 예, 예, 맞습니다. 예. 1년으로 쳤을 때 제가 보면 한 3분기, 4분기에 갑자기 경기가 확 꺾여가지고 철강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기 중국에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하니까. 그렇죠. 중국에서는 지금 철강 생산 줄였잖아요. 예, 예. 갑자기 걔네들이 늘릴 가능성은 저는 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 줄인 이유 자체가 탄소 배출량 때문에 이제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 탄소 제로 국경세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이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거를 줄여놓고 갑작스럽게 이제 이거 필요하니까 늘려야겠다라고 이렇게는 못 갈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저항 자리니까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예, 예. 선생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1,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0이 많이 붙는 자리들이 보통 우리가 가격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가격 저항 자리인 거예요. 보시면 5월 중순이랑 6월 달에 이 10,000원대에서 좀 공방을 하면서 지지를 잡아주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7월 달부터 좀 안 좋았고 8월 달 많이 안 좋으면서 이제 저점을 쳤는데 사실 8월 달에 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 폭을 보면 거의 안 빠졌습니다. 한 10% 정도 조정이기 때문에 네. 다른 개별주들 비해서 굉장히 선방을 한 거고요. 그 네. 이유는 아무래도 이 철강 경기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조정 받을 만큼 충분히 내려오고 지금 머리를 들어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네. 제 생각에는 요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저항 자리만 뚫어내고 그리고 앞에 네. 보시면 지금 1,500원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가격 있죠? 예, 예. 그 가격 그리고 1,700원 정도 요 정도의 저항 이제 매물대가 좀 있을 거예요. 횡보를 네. 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그 구간만 뚫어내 준다고 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최근에 저점 잡았던 자리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예. 그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는 하락 트렌드로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옆으로 좀 들어눕는 듯한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장세 내에서는 어떤 주도적인 섹터들 순환매가 좀 돌면서 만들어질 가능성 저는 높다 생각이 들고요. 네.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이쪽 섹터들이
분명히 좀 괜찮은 흐름들이 다시 나와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봅니다. 특히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목표가를 조금 높여도 되겠습니까? 목표가 많이 높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안 좋아서 예. 좀 불안하신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딱 그 손절가만 시장이 좋던 아니면 종목이 안 좋아지던 우리가 어떤 손절가를 잡는다라는 것은 예. 그 종목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딱 매수하신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5월 달부터 쭉 내려오다가 흐름이 이제 내리막길을 타다가 오르막길로 딱 바뀌는 그런 변곡 지점에서 사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매수하셨을 때는 이제부터는 올라간다,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보시고 딱 사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팔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정말 많아요. 실적이잖아요, 딱. 네네. 그죠?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의 철강 생산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변곡점에서 잘 사셨고 그렇다면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짧게 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내 매수 단가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버텨보세요 한번. 예. 그리고 비중도 적절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충분히 선생님 이거 12,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예. 올라올 것 같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철강 섹터들이 지금 크게 올랐다가 조정기를 거쳤잖아요. 예.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온다고 하면 네. 굉장히 크게 갈 것 같아요. 이거 뭐 여기서 더블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시장자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업이 좋다면 이 손절가만 잡아놓고 목표가는 그래도 욕심껏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SK 바이오사이언스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4만 5천 원에 네. 20%요. 24만 5천 원에 20% 네. 비중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24만 5천 원 가격대에서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좀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손절을 해야 될지 수익 챙기고 익절을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예.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내가 이게 원래는 그 장기로 이제 그래서 보고 그걸 샀는데, 네네. 그래 요는 워낙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36만 원까지 갔는데 매도를 안 했는데, 예. 요번 주에 한 4, 5일 계속 빠지니까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갖고, 그죠.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선생님, 요거 예, 이제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셨는데 예. 그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목표가 한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뭐 특별히 잡은 건 없고, 네네. 그래갖고 이제 예, 뭐 요새 그 코로나 강이 있으니까 좀 안 좋겠나 싶어갖고 좀 끓여봤는데 너무 많이 한복에 급등을 해가지고 네. 그랬다 한 4, 5일 계속 빠지니까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갖고요. 그죠.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지금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보셨는데 어쨌든 그게 급등이 나와서 시세가 쫙 분출을 해버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건데 일단 지금 보면 흐름은 이렇게 올라오던 이 추세가 살짝 이탈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횡보를 하든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깨고 내려가든지 이제 이런 흐름이 뭐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네. 제 생각에 26만 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요.
보면 뭐 36만 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위에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다가 깨고 내려온 거.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저점을 잡아줄 수 있는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지금 오늘 저점을 잡아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대응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수익권이니까 그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는 어떤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고 많이 내려왔을 때 다시 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이제 저점 자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27만 8천 원인 것 같아요. 27만 5천 원을 선생님 익절가로 잡고 요 구간 깨지면 수익 챙기셨다가 26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저점을 잡아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다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마냥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 뭐 27만 원이란 27만 5천 원 뭐 요 구간이 제 생각에는 만약 뭐 저점을 잡는다 하면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탈하게 되면 아마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밀려 내려갈 가능성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7만 5천원에 그만 몇을 걸어놓는 게 좋겠습니까?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그 가격 밑으로 주가가 지금 27만 9천 원이거든요. 28만 원이거든요. 예. 여기서 조금씩 더 내려와갖고 27만 5천 원 깨지면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 거니까 수익을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수익 챙기시고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이건 나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절반만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또 내려왔을 때 또 절반 판 것만큼 또 사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변동성이 좀 있다고 예상이 되니까요. 말씀드린 가격대로 대응 잘 세워보셔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T팜이고요. 네. 네, 11만 3천 원에 30%요. LC팜 11만 3천 원에 30% 비중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좀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수가가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만 3천 원이시죠? 예. 선생님 요거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좀 제가 사고 조금 위로 갔다가 예. 한 2, 3일 사이에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예, 그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한 2, 3일 사이에 갑자기 1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어가지고 네, 이게 목표를 어떻게 잡고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자, 선생님 요거 공략하셨을 때 네. 요 지금 보면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니까 거래량 나오고 요 눌림이라고 생각하셔갖고 공략하셨는데 갑자기 깨져버렸다, 그죠? 예.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요 20일 라인을 지지를 하고 눌림 자리에서 위로 올라갈 거다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세가 상승을 하고는 있는 건 맞아요.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추세는 네.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4월 달에 시세가 한번 주고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돌리는 흐름 속에서 공략을 딱 하신 건데 거기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제 생각에 98,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선생님 그 투자금을 좀 지키신다 생각을 하시고 후퇴를 하셨다가
나중에 추후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호재가 뭐 사실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상승이 크게 올라왔잖아요. 그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예. 그리고 파동이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3번이 나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3번 나오고 나면 그 뒷자리는 좀 잘 공략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두 번째나 첫 번째 파동 이후에 공략하는 게 좋고 세 번째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뭐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신 관점이니까 손절가 제가 딱 그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98,000원 요 지금 6월 중순쯤에 저점 잡힌 구간 있죠. 네. 요 구간을 딱 이탈하면 그냥 버린다 생각을 하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뭐 조정은 나왔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되돌린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 단기적으로 추세를 상방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점은 잡았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단기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주는가 이걸 보시고요. 올라오면 뭐 좀 짧게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잡으면 될까요? 반등 나올 때요? 네네. 21선 정도, 11만 원 정도 왔을 때 보면 여기를 지켜준다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11만 원 정도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요 가격대는 올라올 때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일단은 끊어내는 게 손실폭을 줄여서 끊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SB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힘차시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NW요. KNW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72,500원에 12%예요. 72,500원에 12% KMW 가지고 계시는데 목소리가 힘차셔서 수익이신 줄 알았는데 지금 손실 많이 났습니다. KMW 진짜 안 가는 5G 종목인데 지금 손절도 고민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네, 추가 네, 매수해도 네.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5G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보면 뭐 언론에서도 뭐 5G 얘기 계속 나오고 이번에는 5G 간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5G가 어떤 지금 섹터고 앞으로 뭐 이렇게 5G 인프라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이런 대륙들에서 막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이 5G를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지금 보면 안 나와요.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그때부터 좀 확인을 하고 움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전망은 그렇게 잡히고 있는데 숫자로 찍히는 게 안 나오니까 그 불안감에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KMW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 선생님 혹시 확인하셨어요? 이거 몇 달 됐어요. 자, 지금 보면 1분기 실적이 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2분기 들어서 실적이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 적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2019년도에 1,300억 피크 치고 2020년도에 300억 나오고 올해 지금 1분기에 7억에다 적자로 전환을 했다. 이러면 분기로 보면 하락 추세거든요, 실적이.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적 관련돼서 봐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감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 이번에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돈을 쓰기 시작하고 5G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뭐 거기 통신사들이 5G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유럽에서도 투자를 하고 시장은 거의 천조 시장입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시장이 이제 투자를 이제 인프라 설비를 갖다가 막 이렇게 설치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기업이 수혜를 입어야지 주가가 올라가 줄 텐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선생님 네. 최저점에 바닥에서 내가 여기가 바닥이다 생각하고 딱 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방향이 위로 돌려줬을 때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바닥권에서 사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확실히 안전하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보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대가 4만 원짜리예요. 아, 그리고 뭐 한 4만 4천 원 구간에서 뭐 저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럼 이게 상방으로 추세가 돌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 5만 원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지금 보면 거의 뭐 굉장히 적은 구간이잖아요. 거래량이 좀 나왔다 싶은 자리가 보면 7월 23일 날 나왔는데 요때 100만 주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추세를 못 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180만 주에서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 하나 솟아주고 5만 원 위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뭘 봐야 되냐면 이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5만 6천 원짜리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릴 거예요.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짜리. 그러면 그때 가서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밀리는 시점, 내려오는 시점, 그때 5만 5천 원에서 매수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신호가 안 나오면 추가 매수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인프라 법안도 미국에서 통과가 됐고 5G는 뭐 어찌됐든 간에 통신사들이 진행은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19년도에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이 5G가 인프라 투자가 되더라도 회사가 수혜를 못 입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는 일단 뒤로 미루시고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절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3분기 실적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실적적인 추이를 한번 더 지켜보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선생님. 네, KMW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또 내가 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매수하셨다면 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수시로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10만 6천 원이 좋게 넘는데 진짜 10만 6천 원이고요. 네, 그건 50%입니다. 비중 50%고요. 네. 손실 좀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네,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번 주 이것뿐만이 들어서는 아니고 조금씩 다른 것- 반등이 나오는데 비중도 크셔가지고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네.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요거 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담으셨어요? 이게 지금 좀 오래됐거든요. 아, 예. 얼마나 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걸 언제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아, 그러면 내년 뭐 작년인가. 올 초에 사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대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됐어요. 자, 일단 그러면- 뭐 스튜디오 네. 드래곤 회사는 괜찮은 건 아실 거고 그죠? 네. 그냥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손절을 여기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사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10만 6천 원이시다 그죠? 10만 6천 원. 너무 딱 고점 구간인데 10만 6천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10만 6천 원을 했는데 10만 6천 뭐 500원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선생님 근데 요거 네.
혹시 추가 매수는 안 되시겠죠?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기는 한데 예. 선생님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저는 보통 추가 매수는 못해도 최소 못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 하든지 아니면 그 두 배수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선생님 비중이 워낙 커가지고 사실 이거를 처음에는 많이 안 샀는데 조금 사고 조금 사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니까 막 조금 더 사고 네. 조금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이러시다 보니 그래 됐죠. 그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추가 매수는 일단 자 선생님 이렇게 합시다. 네. 기업적인 부분은 뭐 제가 드리는 게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180억 나왔거든요. 네네. 2분기 실적 선생님 확인하셨어요? 저 지금 요거 보기도 싫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자 1분기 실적이 180억 가까이 나왔고 2분기 실적이 보면 네. 130 한 7억 정도 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왔네. 예,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보면 예. 지금 뭐 분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 정도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건데 예. 올해 나오는 실적이 제 생각에는 역대급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예.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추정치는 잡혀 있는데 예. 추정치대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 600억, 내년에 800억, 내년에 900억 이러면 네. 실적은 계속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선생님? 네, 압니다. 그죠? 이제 드라마 제작하고 영화 제작하고 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잘 만드는 회사예요. CJ 그룹 관련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기서 손절한다 이런 생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네.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 3년 두고 그냥 그렇게 오래 가야 될까요? 뭐 그렇게 그냥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봤을 때 선생님이 편하지. 이거 뭐 예. 내일 모레 오를까 말까 이러면 마음이 계속 조마조마하잖아요. 생각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느긋하게 괜찮은 기업이고 주가 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기업 성장하고 있으니까 예. 긴 관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만일 하려고 그러면은 있는 것만큼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셔야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사가지고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 제가 요번에 이걸 사면 조금 사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저점을 좀 찍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장만 좀 무난하게 움직여 준다고 하면 결국 예. 컨텐츠는 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못해도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너무 예. 걱정 마시고 그냥 좀 길게 이래 한 예. 2년 덮어둬 버리세요. 예, 그럴게요. 예, 선생님 성공 예. 투자하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차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의 등락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0.27% 상승하면서 3,146.7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만큼 다시 올려 세우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3,161포인트로 오늘 장중 최고치였고요. 현재는 살짝 그 중간이 3,146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코스피 오늘로 3거래일째 상승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730억 원 매수를 해주고 외국인이 45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현재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52억 원 소량이지만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안에서도의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13%로 75,700원까지 그래도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43% 조정이 나옵니다. 1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요. 1.49% 하락하는 네이버가 43만 1,000원, 카카오는 1.34% 반등합니다. 15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3%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 96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혼조세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85% 하락, LG화학이 1.65% 상승, 삼성 SDI가 0.65% 상승, 현대차도 0.48% 상승합니다.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3.75% 하락하면서 82,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0.42% 상승하면서 지금 강보합권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1017.4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대비해서 지금 고점 부근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이 지금 1017포인트고 지금도 고점 부근이라는 점, 많이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3,38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1,888억 원, 외국인이 1,27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죠. 역시나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1% 안쪽으로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게임즈 1.32% 상승, HLB는 2.80% 상승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 월요일, 화요일보다는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부 들어가면서 다시 장 초반의 탄력을 유지해가면서 상승세 치켜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계속해서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상승장이 나와도 좀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뭐 12시에서 1시 사이에 매일같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브런치 타임이라고, 주식 브런치 타임이라고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 네. 금요일 날부터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 공포에 살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 오늘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갭 띄워서 좀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 그냥 제가 느낌에 그래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보통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첫째 날도 2,000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한 2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둘째 날도 화요일도 2,00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2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3일째 되는 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급락 이후 다 같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가 됐던 그냥 잔잔하게 조정이 나왔던 반등 시점에 다 같이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2,000개 종목이 올랐으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종목별로 양상이 좀 달라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3일째부터 좀 흐름이 그렇게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하락을 할 때 지지 라인들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올라오게 되면 눌림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동 평균으로만 우리가 그냥 본다고 하더라도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차트 분석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이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그냥 제가 뇌피셜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저항 자리에 돌파가 나왔고 당연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여기서부터 더 이상 못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조정으로 끝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단봉으로 이렇게 좀 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환율이 급격히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시장은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20일 이평선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거예요. 그렇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번에 금요일날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옆으로 좀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는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쯤 해서는 여러분들 보유하셨던 종목들, 물려 계셨던 종목들이 올라온다면 현금화시키는 방향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두시고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조정이 크게 나올 때는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잘 보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반등 나올 때 다 같이 반등 나와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움직일 때는 다 같이 반등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종목 교체를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 종목이 어떠한 추세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변동성이 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 꼭 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상승장이 오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 시장 대응해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감된 지수는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려야겠죠.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먼저 유튜브 채팅 상담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요. DSR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6,800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한 14% 정도까지 상승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좀 그 한 달 전쯤에 좀 매수를 하신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았을지 내일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차트인데 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일단 보신 것처럼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희한한 자리에서 좀 나와줬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눌림을 주고 가는 그런 위치에서 일단 반등은 잘 나와줬는데 여기서 시장을 이기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리막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려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 저항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오르막길로 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요 종목 6,800원에 보유 중이시라면 비중 한 15%.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제 생각에는 21선이 완만하게 이렇게 좀 돌리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주가가 6,300원에서 6,7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거나 아니면 이 위로 한번 올랐다가 내려오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6,700원 이렇게 저항까지 앞에 보이는 저항이 뭐 한 7,3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 올랐다가 내리는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DSR 같은 경우 지금 그 선박 와이어로프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요.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DSR 제강 모해사고 하니까 회사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지금 보니까 유승민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네요. 그러면 뭐 정치 테마주 지금 최근에 인물 관련주들 좀 오를 사람들은 다 올랐고 홍준표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핫하게 오르고 있는데 유승민 관련주들도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고점들끼리 연결되는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고 한 번은 더 올릴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일단 매수를 하셨다가 손절에 실패하셨으니까 현금화 하시는 전략 7,000원이라는 가격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는 일단 매도를 한 차례 하고 그리고 나서 추후 추이를 지켜보고 상승 흐름을 탄다. 그러면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공략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SR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채팅 상담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바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500원에 비중은 10%인데 문자 보내주시기를 차트가 깨져서 버려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차트가 사실 다른 종목들이랑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차트가 깨졌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다시 반등 가능성 있는 건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트가 깨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 사실 1분기 실적이 46억으로 연간 실적 나오는 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 뭐 지금 차트만 가지고 요거를 갖다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리고 지금 추세적인 관점에서 추세대 하단 자리를 살짝 이탈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를 하시든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손절가를 8,800원 잡으시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인바이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많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뭔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채택이 안 돼서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이주현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과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또 서울경제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계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제 유튜브 채널이 아니죠. 유튜브 채널에서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증시 인사이트 방송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오늘장 내일장에서 해주시는데 수요일에 또 보충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주제가 이뤄질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도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